자, 오늘은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내분비계와 신경계. 항상성, 우리 몸이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성질이 바로 항상성이다.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항상성, 항상 똑같은 상태. 항상성 유지,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두 군데가 관여합니다. 내분비계, 신경계,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체내 여러 기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유지됩니다.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요, 사이내의 시상하부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이내의 시상하부. 자, 내분비계는요, 호르몬을 생성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기관계입니다. 자, 사람 몸을 보면요. 자, 침샘, 눈물샘 이런 건 외분비계입니다. 하지만 이자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기관들은요, 내분비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분비계는 뭐를?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분비샘이나 조직을 포함하는 기관계를 우리가 내분비계라고 하고요. 시상하부는요,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로 체온, 삼투압 등 변화를 감지하고요. 신경계와 내분비계로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려서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곳이 시상하부입니다. 최고 조절 중추예요. 자, 그래서 사인의 시상하부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사인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인에 여기에 시상이 있고요. 시상,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하수체가 있네요. 이때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입니다.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그 밑에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아주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후 별도의 분비관이 없이, 분비관 없습니다. 자, 혈관으로 분비돼요. 우리가 사람은요, 눈물샘, 침샘은요, 분비관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후 별도의 분비관 없이, 그러니까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직접 혈관으로 분비한다는 뜻입니다.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에만 작용해요. 호르몬 종류에 따라 표적세포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너의 손이 있다고 하면요, 생장 호르몬이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불쑥불쑥 생장시키는 게 아니라 생장판이 있는 곳만 생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매우 적은 양으로도 표적 세포에 작용할 수 있고요.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 및 발생, 생식, 성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분비샘 A는요, 호르몬 A를 분비하고요. 이 호르몬은 직접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분비샘 B에서는요, 호르몬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AB가 쭉 지나가다가 표적세포에만 작용합니다. A는요, A의 표적세포만, B 호르몬은 B의 표적세포에만 작용합니다. 표적세포는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서 해당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요. 내분비샘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는요, 혈액을 따라 이동하고요. 표적세포 A에만 작용하고 다른 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B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내분비샘 B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세포 B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표적세포가 정해져 있어요. 내분비샘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는요, 표적세포 A만. 이렇게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관으로 직접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혈관에 붙어 있어서 자, 분비세포가 직접 혈액을 통해 호르몬을 분비한다. 외분샘은 소화샘, 침샘, 땀샘과 같이
자, 침이나 소화액 등을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몸의 표면이나 소화관 안으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이다. 자, 쉽게 구분해 봅시다. 자, 호르몬은요, 분비되면 혈액을 따라 이렇게 몸 안을 이동합니다. 반면에 외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소화샘, 침샘, 땀샘과 같이 침이나 소화액 등은요, 침 나오면 몸 밖으로 나간다. 눈물 나오면 몸 밖으로 나간다. 자, 소화액으로 분비되면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 세포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내 분비샘과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요, 사이내의 시상하부다. 기억해? 시상하부, 사이내의 시상하부. 시상하부는요, 사람의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다른 말로 TRH를 분비하고요. 생식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자, 성장 호르몬을 방출시켜라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갑상샘을 자극하라는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고요. 생식생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 명령을 해요. 얘가 최고 조절 중추예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요, 여기 박혀 있는데요. 자,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전엽과 후엽이 있다. 뇌하수체는. 뇌하수체 전엽은 사람의 성장 호르몬, 성장 촉진시키고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하는데요. 얘는 타이록신 분비 촉진시켜주고요. 생생 자극 호르몬, 성호르몬 분비 촉진시켜주고요. 후엽에는요. 자, 뇌하수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이 크고요. 뒤가 작아요. 여기가 전엽이고요. 여기가 후엽입니다. 됐죠?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음 후엽에서는요. 항이뇨 호르몬, 이뇨는요. 오줌을 넣는다 이 뜻이에요. 오줌 싼다. 근데 항이니까 반대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요. 자, 방광에 오줌이 꽉 차면 오줌을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서 오줌량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옥시토신은 작은 수축을 촉진해서 아가 탁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상하부는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 다음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방,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분비하고요. 성방, 갑방, 생방 이렇게 외우시고요. 뇌하체 전엽은요. 성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성갑생 이렇게 외우세요. 성갑생, 성갑생, 성갑생. 성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생식생 자극 호르몬. 얘도 주로 자극입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면요. 성장 호르몬이 방출돼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고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면 갑상생이 자극되고요. 그러면서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분비되고요. 타이록신은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다음 생식생 자극 호르몬은요. 정소나 난소를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후엽은요. 항이뇨와 옥시토신. 그래서 외울 때는요. 후, 항, 옥 이렇게 외우세요. 항이뇨, 이뇨 오줌 반대다. 아, 오줌 덜 싼다. 수분 제흡 촉진. 어디서? 콩팥에서. 옥동자를 낳으셨군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자궁 수축에서 아새끼가 팍 튀어나왔는데 그게 옥동자인 거예요. 옥동자를 낳으셨군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콩팥인데요. 옛날에 얘를 신장이라고 불렀어요. 자, 콩팥에 부속처럼 달려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부신이라고 불러요. 콩팥에 부속처럼 달려있다. 부신. 자, 부신에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요. 속질은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는 혈당량 증가,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자, 부자인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속았어. A18 이렇게 외워요. A18. 자, 속았어. 속았어. A18. 됐죠? 에피네프린. 속았으니까 열받죠. 혈압 증가하고요. 혈당 증가하고 심장 졸라 빨리 뛰어요. 속아서 열받아서 다시 부자였는 줄 알았는데
속았다 A18 되죠? 다음 이자는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면서 그 안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알파세포는요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요.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고요. 베타세포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요. 혈당량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이렇게 있고요. 혈액이 있다고 합시다. 포도당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 그래서 포도당을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요. 글리코젠 형태로. 그러면 포도당 한 조각 조각이 있었는데 글리코젠은 이걸 꽉꽉 눌러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감소했어요. 계속 굶고 움직이면요. 자, 포도당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요.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요. 글루카곤이 분비돼서요. 자, 글리코젠을 쪼개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자, 외울 때는요. 포도당을 안에 집어넣는다. 인슐린. 간 안에 집어넣는다. 인슐린. 저장되는 형태는요. 글리코젠입니다. 다음 글리코젠이 가버렸다. 글루카곤. 자, 가버렸어요. 뭘로? 포도당으로. 글루카곤, GON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글리코젠이 가버렸다. 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알고 말고 글루카곤 이렇게 외웁니다. 알고 말고 글루카곤. 그 다음에 자 손을 베이면 피나죠. 자 베인 상처, 베인 상처, 베인 상처. 베인 상처, 상처 나면 혈액이 뚝뚝뚝 떨어져요. 혈당 감소 이렇게 외워요. 상처에 베이면 피가 나서 혈액이 뚝뚝뚝 떨어진다. 혈당 감소 이렇게 외우시고요. 정소는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데요. 남자의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합니다. 난소는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하고요. 그래서 외울 때는요. 테스, 토스, 테론. 자, 빅3 잘생긴 애 3명이 있었다. 테스와 토스와 테론이다. 남자 잘생겼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S라인이다. 에스트로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호르몬은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어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많아서 호르몬의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되면요.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외워봅시다. 시상하부는 최고의 조절 중추예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방출시켜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성방.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방출 호르몬. 됐죠? 자,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방출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방출해라. 성방, 갑방, 생방. 됐죠? 뇌세 전엽과 후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생식생 자극 호르몬, 성갑생. 다시 전엽은 성갑생이에요. 다음에 후엽은요. 항이 호르몬, 옥시토신, 항이뇨, 오줌을 반대한다. 오줌의 반대다. 그래서 콩팥에서 수분 제어 촉진, 옥동절 나오셨군요. 자궁수축 촉진. 그래서 아야새끼가 팍 튀어나게 만든다. 후항옥 이렇게 외워요. 후항옥. 그래서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고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여기서 갑상생이 자극되면요.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되고요. 분비가 촉진되면 세포 물질대사 촉진하게 됩니다. 다음 후항옥 외우라고 했고요. 이자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 글루카곤, 알고 말고 글루카곤, 혈당 증가, 베인 상처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베인 상처, 피가 뚝뚝 떨어진다, 혈당 감소. 자, 신장에 부속처럼 달렸다, 부신. 자,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속질에서는요,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혈당 증가,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자, 부자인 줄 알았는데 속았어. A18 열받아. 심장박동 증가, 혈압 상승. A18 열받아. 됐죠? 속았어요. 열받아. A18. 됐죠? 정소는요. 테스, 토스, 테론, 빅3 잘생긴 애 3명, 남자 잘생겼다 2차 성징 발현, 여자는 S라인이다 에스트로겐. 이렇게 연상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신경계와 뇌분비계의 비교. 신경계와 뇌분비계는 신호를 전달해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신호의 전달 방식과 효과의 지속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좁은 범위에 작용하고요. 빨리 사라져요. 뇌분비계는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액을 통해 운반되고요. 신호 전달 속도 느립니다. 작용 범위는 넓고요. 오래 지속돼요. 신경계와 뇌분비계의 작용. 날카로운 곳에 손이 찔렸을 때 바로 손을 떼도록 하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절은 신경계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요. 성장이나 발달과 같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조절은 주로 뇌분비계의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경계와 뇌분비계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만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게 됩니다. 신경계에 의한 신호 전달. 자, 자극이 저한해졌어요. 아이 이뻐하면서 한테 툭 쳤더니요. 아이라는 정보가 가네요. 유론을 타고 가서요. 자, 반응기의 세포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전달하고요.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다른 쪽 가지돌기 쪽에 수용체가 수용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죠. 유런을 통해 축삭돌기가 뻗어 있는 특정 세포의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고요. 신경 자극이 사라지면 효과도 곧 없어집니다. 다음 뇌분비계에 의한 신호 전달. 뇌분비 세포가 직접 혈관에 호르몬을 분비하면요. 이 호르몬이 표적기관에 작용합니다. 그럼 표적세포가 반응하고요.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운반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요. 신경계보다 신호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요. 작용 범위가 넓고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됩니다.